네,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올리기 직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니, 제가 토트넘이 미쳤네? 왜 이렇게 이적 시장을 잘 보내지? 했는데 어쩌면 이게 진짜 사고를 쳐가지고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 말이냐? 제가 뒤에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만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에이스인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를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파운드를 그냥 질러가지고 영입을 했거든요.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메디컬 받고 오피셜로 가는 수순이었는데 원소속 팀인 노팅엄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이 거래는 불법 조촉이 있어가지고 무효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래서 이 딜이 일단은 현재 상태 진행이 중단된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노팅엄은 토트넘이 구단 측에 전혀 이적을 타진하지 않은 채로 미공개 내용인 깁스 화이트의 바이아웃 금액을 정확히 1원 단위까지 맞췄다. 맞춰서 오퍼를 했다. 한 푼도 더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BBC의 사미 목벨 기자가 방금 전 포스팅을 올린 내용에 따르면 깁스 화이트 선수 당사자 본인은 여전히 토트넘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불법 소촉을 증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엎어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노팅엄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토트넘 이적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영국으로 출국을 했죠. 이제 프랑크 감독 만나고 또 이제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하면서 거치에 대한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풀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의 출국을 전후해서 토트넘이 엄청난 영입 소식들을 연달아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토트넘 회장님이 미쳤어요. 물론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좀 반대로 쓰이긴 하죠. 이 사장님 미쳤다는 게 갖고 있는 물건들을 너무 싸게 판다. 우리 사장님 미쳤다. 돈 벌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토트넘은 완전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안 쓰던 사장님이 돈을 아주 팍팍 그리고 꽤나 잘 쓰고 있다는 거죠. 레브 회장의 돈을 팍팍 풀면서 또 리그 다른 팀들도 놀랄 정도의 괜찮은 영입을 연달아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 2명의 2선 공격 자원을 추가 영입하는데 이틀 동안 무려 1억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150억 원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그 웨스트햄의 가나 국가대표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그 사이 오피셜이 바로 떠버렸어요. 이적료로 5,50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피셜은 안 떴지만 이미 바이아웃을 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고 현지 보도가 최근자로 된 노팅엄 에이스 모건 깁스 화이트한테 6천만 파운드. 이렇게 두 선수한테 저 엄청난 금액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미쳤다고 하는 얘기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브 회장 하면 뭡니까? 흥정의 달인이잖아요. 최대한 상대가 달라는 돈을 안 주고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예전에 모드리치 영입할 때 그 모드리치 원 소속팀 그 임원들한테 유니폼 싼 유니폼 주면서 그 유니폼 값을 이적료 입금할 때 빼고 입금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한 짠돌이에 달라는 돈 안 주는 그런 달라는 액수 안 맞춰주는 그런 회장인데 이런 사람이 바이아웃을 질렀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이슈가 될 만한 정말 미쳤다는 소리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인데 아무튼 뭐 지금 이번 이적 시장이 쓴 돈이 현재까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미 임대로 와 있다가 완전 영입으로 전환시킨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 텔 한테도 이제 완전 영입 추가 이적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요 이선 공격 자원 3명 마티스 텔 그리고 쿠두스 모건 깁스 화이트 요 3명한테만 이번 여름에 2,500억 원 이상을 쓴 겁니다. 벌써. 마티스텔은 또 기존에 들어갔던 선 임대료가 또 있었기 때문에 더 든 돈이죠. 그러니까 미리 사뒀던 루카 부슈코비치도 여름에 팀에 합류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선이 정말 숫자도 많아졌지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토트넘 팬들이 열광하는 진짜 이유인데요. 이선 공격진 영입은 진짜 할 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근데 사실 이 위치가 토트넘의 가장 시급한 위치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비도 그렇고 뭐 삼선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투자가 필요한 위치가 삼선 미드필더라고 봤거든요. 전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그 부분에서 경쟁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수비가 되는 미드필드 자리에 과연 어떤 선수를
공들여서 영입할 것이냐. 근데 이 자리에 답을 찾았다는 거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지난 유로 2024에도 갔다 온 뭐 출전은 못했습니다만 2004년생의 젊은 미드필더인 크리스탈 팰리스 애덤 워튼 요 선수 영입을 좀 공을 들이고 있다. 뭐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뭐 그 공식적으로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6번도 되고 8번도 되는 3선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지난 시즌에 사타구니 쪽 부상을 계속 좀 달고 뛰다가 아무래도 이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 시즌 도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수술하고 석 달 정도 경기를 못 뛰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복귀하고 나서도 전혀 기량 저하 없이 리그 최고 수준의 어떤 미드필더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리그 내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요. 학업 성적도 굉장히 좀 우수해서 영국 수능에서도 거의 뭐 서울대 갈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지능적인 면이 돋보이는 그런 미드필더여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온다고 하면 토트넘은 정말 대박이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게다가 이 친구는 홈그라운이니까 영국 선수니까 아무튼 이 더글라스 루이스 또 주앙 팔리냐 이런 쟁쟁한 경험 많은 미드필더들에 대한 제안도 역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다 제껴놓고 일단 워튼 영입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역대급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미리미리 점 찍어둔 선수들을 흥정하지 않고 바로바로 데리고 오는 프리시즌 시작하기 전에 새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토트넘 보드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워튼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거든요. 현지에서 보도를 하는 걸 이제 종합해 보면 한 6천만 파운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앞에 그 쿠두스, 모건 깁스 화이트 그리고 워튼까지 요 세 명한테만 한국 돈으로 3천억 쓰는 거거든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또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그동안 수비의 핵심 선수인 로메로가 라리가의 아틀레티코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아틀레티코에서 지금 토트넘에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영입 의사가 좀 꺾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는 결정이 없지만 만약에 정말 로메로가 팀에 잔류를 하게 된다면 로메로 잔류는 정말 뭐 영입 이상의 효과죠. 로메로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이렇게 팀이 최적화가 되고 성과를 냈고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센터백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가 돈도 엄청 뭐 들 거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은 토트넘 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 지금 토트넘 팬들의 또 좀 재미거리는 쿠두스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랑 맞대결 할때 반더벤이랑 싸웠던 그 에피소드 많은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트넘이 그거를 의식을 해서 쿠두스하고 반더벤이 약간 화해 악수를 하는 뭐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밌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임스 메디슨이 프리시즌 훈련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밥 먹고 하면서 아침상 앞에서 앞에 반더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반더벤하고 쿠두스하고 싸웠었는데 쿠두스하고 이제 한 팀이 됐으니까 너 괜찮냐? 이렇게 쿠두스를 이렇게 좀 비춰주면서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웃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기는 한데 굉장히 좀 범상치 않은 충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자가 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정말 그 프리시즌에 합류한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들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데리고 온다고 우리 팀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모양인데 챔피언스리그 기대되는데 뭐 이렇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히샬리송도 그 쿠두스 오피셜이 뜨자마자 이렇게 또 사진 올리면서 토트넘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쿠두스 하면서 이렇게 좀 멋쩍게 웃는 이런 이모티콘을 또 붙이는 그만큼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이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최근 몇 년을 다 통틀어도 가장 성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시작 안 했으니까 가장 기대되게 만드는 여름 이적 시장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물꼬를 텄던 쿠두스 영입을 좀 더,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쿠두스는 이제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 거는 토트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더니 쿠두스 선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두스 오피셜을 띄우고 나서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한 영상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토트넘만 원했던 이유가 항상 최고 무대에서 뛰는 게 꿈이었고, 빅클럽이라는 점, 그리고 역사,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출전 요 세 가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구단의 프로젝트와 감독님의 비전에 마음이 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팬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팀에 이런 이유로 온다고? 근본인데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신입 선수의 신고 멘트가 아닌가 싶고요. 뭐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뭐든 간에 아무튼 선수 본인이나 아니면 팀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적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 팀에 좀 합류를 해서 굉장히 또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주로 라이트 윙을 봅니다만은 지난 시즌에도 그랬듯이 이제 왼쪽도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뭐 중앙이나 전방 다 가능한 공격적으로 굉장히 멀티 자원이라서 쓰임새가 좀 많은 선수고 또 검증이 된 자원이고 그리고 토트넘에 잘 없는 스타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를 향해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스타일의 움직임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세는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하고요. 다음은 이제 모건 깁스화이트인데 이 친구는 다들 줄여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줄여서 할게요. 모기화라고. 예. 진짜 현지에서도 좀 뜬금포였던 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성 높은 루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팅엄이 지난 시즌에 최종 7위를 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내내 정말 굉장한 화제를 불러모았던 팀이잖아요. 시즌 중반까지 상위권에 계속 있었고 모건 깁스화이트가 그 노팅엄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돌격대장 역할을 했던 핵심 공격수였습니다. 울버햄튼에서 뛰다가 노팅엄으로 간 뒤에 지난 3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풀시즌 거의 다 뛰었습니다. 106경기 17골 26도움 기록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누누 감독의 4-2-3-1 포맷에서 노팅엄 10번입니다. 이 선수. 등번호 10번 달고 공격수 우드 뒤에 서서 공격 미드필드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직선적으로 다이나믹한 팀의 그 공격 전환, 트랜지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선수고요. 양쪽에 뭐 허드슨 오던이나 엘랑가 같은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어시스트도 굉장히 잘해주고 득점도 갖추고 있는 그런데 포지션이 좀 정확하게 메디슨이랑 겹칩니다. 앞서서 이제 쿠두스는 제가 이제 셉세비하고 존슨이 있는 오른쪽에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도 메디슨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물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가 필요하지만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이 한 팀에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토트넘 팬들은 좋은 선수로 와서 좋은데 그러면 누가 팔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선 자원만 봐도 셉세비, 뭐 존슨, 메디슨, 솔로몬, 오도베르, 뭐 마티스텔, 양민혁 그리고 히샬리송은 전방 자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아직 거치가 불투명한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아직 여기 아예 거론도 안 한 마이키 우어도 있고요. 진짜 뭐 차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대로 다 끌고 가나?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팬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프랭크 감독의 존재인데요. 이분이 한마디로 포스테코글루의 이제 반대말입니다. 전술적 그런 그 마인드가 굉장히 유연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구장창 한 가지 포맷, 주구장창 한 가지 게임 플랜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포메이션부터 게임 플랜까지 굉장히 유연한 그런 구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포지션 겹치는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여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저도 분명 몇 명 정도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발적인 이적이든 아니면은 뭐 임대를 가든 너무 선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포지션도 지금 어쨌든 추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뭐 이런 가운데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하고 노팅엄에서도 같이 있었던 사이여서 두 선수가 다시 만나는 것도 관심 모으고 있고 또 하나의 약간 좀 까십성으로 재밌는 거는 솔랑키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현지에서도 벌써 그 벤탄쿠르가 그 손흥민 선수한테 그 징계받았던 인정처벌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구분 잘 못한다고. 그걸 이렇게 좀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손흥민, 양민혁 보고 벤탄쿠르가 구분 못하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다카이코타라고 그 일본 수비수 왔잖아요. 이제 그 친구 헷갈릴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솔랑키하고 모기푸아 이 두 선수도 벤탄쿠르 구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런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토트넘 팬들은 지금 되게 신이 난 거죠. 신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막 떠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프리시즌 투어를 이제 떠날 텐데 그 전후해서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뭐 드나드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쌓이면 얘기 나누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